저를 이용할 것 같아요. 배상 예정액제도. 즉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으로 정해두는 건데 법은 감액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네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거야 하면은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이 제한 일반의 효과를 보면은 이 사법상 효과는 초과 이자율 부분을 무효합니다. 그리고 초과 이자를 일부 지급할 때는 원본에 충당하거나 또 원본이 소모될 때는 반환 조건을 인정하는 상당히 나아간 입법입니다. 이거는 전에 없던 겁니다. 그다음 형벌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벌에는 이제 대법법하고 이자장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제 대법법하고 이자장법을 대비해 보면은 결국 이제 대법법은 이 대법의 등록,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 그리고 대법자의 대부 이행에 대한 제한에 관한 내용 이렇게 구성되고, 그리고 이제 이자장법 배차율의 제한에 관한 내용. 그래서 결국 양자의 내용이 공통되는데 양자의 차이점 하나는 제한 최고 이율 부분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일법 체계, 이자장법 체계로 오다가 이제 이자장법이 폐행되면서 법의 공백 상태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대법법이 아래쪽 왼쪽이 대법법, 오른쪽이 이자장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법법상 제한 채무이자율, 그리고 이자장법상 채무이자율 이렇게 이제 쭉 오다가 현재 마지막에 대법법의 공백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항상 정책 당국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국민들에게 광고하는 내용이 다른 나라는 이런데 외국은 선진국은 이러한데 OECD 국가는 저러한데를 얘기를 듣는데 이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참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예를 보면은 일본은 15, 18, 20%는 세 가지 대부 액수에 따라서 10만 원,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세 가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대부액이 작으면 이자율이 높아요. 10만 원 미만까지는 20%연. 그리고 10만 초가 100만 원까지는 18%, 100만 원 넘으면 15% 이렇게 됩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최고이자를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 다음 미국의 이제 각 주별로 보면 뭐 뉴욕주 6%에서부터 8%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한 18%가 가장 높은 그런 이제 것이 있고요. 독일은 이제 민법에서 법정이자를 연 4%가 하고 이 사전에 복리합정을 무효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를 제한하는데 이 소비자일 때, 당사자 소비자일 때는 대차인데 민법의 기본 금리를 규정하고 여기에다가 유럽중앙은행이 변동 1년에 2번 변동을 취하는 그 이자를 더해서 그걸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소비자가 아닌 때는 그 기준금리 플러스 9% 그런 지연이자를 제한하는데 제가 2월 16일자를 찾아보니까 민법의 기준금리는 3.62% 그리고 이제 소비자인 때는 4. 플러스 4.17% 그리고 또 소비자가 아닌 때는 플러스 8.17%로 최고이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 보면 3.6에다 4.1 더하면 한 8%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한 13%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프랑스도 제가 같은 데를 찾아봤는데 소비자법을 두고 이제 거기서 중앙은행 공시이자율 플러스 그 이자율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공시이자율이 10%면 그 3분의 1, 3.3% 플러스해서 그걸 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는 시에 관한 연방 법률에서 연방의회에서 제정 이걸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독특한데 법에서 최대 15% 이내에서 이걸 어떤 이제
이 행정부에 맡긴 게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은 이제 법률에서 25%에 대해서 시행령이 위임해서 현행 25%, 대법법은 법률 40%, 시행령에서 34.9%, 법적 공백 지금까지. 현재 제일금융권을 보면 3%에서 10% 내외의 여신금리를 제공하고요. 현재 담보제공시에는 3에서 5% 내외.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은 5%, 15%, 12%, 지역이자율은 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이자율은 이제 되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이율 약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과 부분을 무효하고 일정 형벌, 받을 때 형벌을 받습니다. 일본은 대법제가 제한율을 추가할 때는 그 소비대차 가격을 무효로 하고 그리고 형벌을 가는데 우리는 초과이자를 받았을 때 형벌을 받고요. 일본은 그 약정만 해도 형벌을 받아요. 약정을 하거나 받기로 하기만 해줬고 받은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받았을 때만 형벌을 받습니다. 미국은 이제 고리약정, 고리청구, 고리의 수령을 모두 처벌합니다. 그리고 약정만도 처벌하는 거죠. 초과, 텍사스는 초과액의 3배, 2,000달러나 원본의 20%액 중 작은 것 중에서 그 두 개, 3배나 그 뒤에 것 중 큰 액수의 벌금을 가하고요. 2배 이상 초과했을 때는 그 부가징수한 원본액과 이자 비용을 모두 벌금으로 가합니다. 플로리다는 이제 원본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리를 지급한 2배의 벌금을 가합니다. 커네티컷 같은 경우는 초과약정이 있으면은 12%를 초과하면은 원본 이자 모델을 청구 불가결합니다. 그 원고도 못 받는 거죠. 독일에서 이제 독일의 판례를 보면은 연 30%, 40% 이자약정을 과다한 이자로 간주하고 이런 이자약정이 있으면 소비대차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금하고 원금까지를 모두 불법원인급여를 하는데 불법원인급여가 뭔가 하면요. 우리 법 756조상에 그 도박하면서 이기는 돈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 다 아시죠? 도박장 돈 못 받는다. 그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그 재산이나 노무을 제거했다는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법률에서 독일의 경우는 원본 오빠 돈 하는 겁니다. 원본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프랑스는 이제 우리가 유사합니다. 자, 이제 고금리 해소 방안, 대법제 고금리 부담의 타당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법제 고리를 보장해줘야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먼저 이제 이 대법제의 자본 조달, 대부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달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입니다. CD금리 최근 3개월, 저 2월 16일자 중 최근 3개월이 약 1.6% 내외예요. 그 앞뒤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축은행 대부분이 약 7% 됩니다. 저기서 이제 보면은 이 대법제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그 루트를 보니까 저축은행 대출이 많아요. 저축은행에서 7%대로 대출을 되게 받아요. 그걸.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34.9%까지 받아왔던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제한 이율이 더 높을 때는 거기까지 받아왔고요. 그래서 3%대에서 7%대로 조달한 자본을 그 10배에서 5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연 1000%나 5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아까 김혜기 선생님 보면 거기 수익률 보면 대개 한 평균적으로 한 600 정도 나오지 않나 싶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어떤 제조업이 이렇게 연 600% 수익 제조업이 있나요? 이 금융시장이 왜곡된다. 이 저축은행의 대법제에 대한 대출 비율이 증가하고 대법제가 받는 이유는 시장 원리에 따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최고이자를 높여놨다 할지라도 대법제가 시장 원리에 따른 그런 이자를 받는다면 뭐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항상 제한 최고 이율에 맞춰서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66%를 제한할 때도 그때 이 모든 대법제가 66%에 맞춰서 받았어요. 또 그래서 50%를 제한할 때 50%까지 받아요.
혹시 TV가 연결되면 지금 혹시 대법 광고 틀면 찰 수 있을 텐데 지금 34.9%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따른 이유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제한 최고 이자율을 받고 제한 최고 이자율은 설명할 수 없는 고리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외국 천민자본에 유입하고 국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이 이제 대법법을 정리해서 20%면 납출이 되니까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로 대거 들어옵니다. 일본 비출입체 전부 들어왔고요. 그리고 야쿠자 자본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31개 대법체가 있거든요. 서울시에만 정적으로 빨고. 그런데 그중에 26개가 일본계 자본이에요. 거기서 막대한 얻은 수익을 전부 다 빼가는 겁니다. 대법법은 법 기능을 상실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대법법이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리 대법을 육성하고 서민의 권리를 착취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법법에 의해서 서민들이 불법 사찰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불법 사찰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가 이 제한 반대 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가 무서워서 머리 못한다. 교통사고 중계 무서워서 차량을 금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데 이런 범죄행위는 이 제한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법법은 최고 제한율 규정을 한시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법 공백 상태가 야기됩니다. 우리가 그 제한법 정리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백사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대법자가 법 공백을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게 됩니다. 한계입니다. 그래서 의도하던 법 기능을 상실했다. 이자 제한 법제의 정비를 제가 제안합니다. 현재 대법법은 대법의 등록 및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 최고 제한율에 관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래는 이제 불법 추심 금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시행되면서 그걸 삭제하고 그걸 옮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저 중에서 최고 제한율에 관한 내용을 빼고 그걸 삭제하고 그냥 대법의 등록,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만으로 그냥 구성을 해서 대법법으로 하면 됩니다. 금융용자법을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자제한법의 입법 개선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런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합니다. 대법 등의 이제 적용 배제된 규정을 삭제하고 최고 제한 이자율을 현행 우리의 그런 실정과 국민화하도록 20% 이내로 입법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금전대차 관계는 그 신분이던 이걸 떠나서 전부 다 이자 제한법, 단일법 체계로 최고 이자율을 제한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